위암 환자의 사전 재할 시기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 저는 임상경영사 강연입니다. 위암이 진단되고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영양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영양 부족으로 근감소와 영양 실조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수술은 위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수술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을 증가시키고 생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제지방이 크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허약함이나 영양 실조 그리고 수술의 생리적 스트레스, 수술 후 침상 안정과 신체 활동의 감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신체 기능과 상호관계로 더욱더 심폐기능과 신체 기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영양 보충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수술 전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위암의 환자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불안한 심리와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임상 증상으로 식욕이 부진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암 환자는 잘 먹어야 한다라는 주변인들의 부추김이나 자기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몸에 좋은 것을 식사보다 더 챙겨 먹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잘 못 먹을 테니까 좀 많이 먹어 두어야지 라며 좀 과도하게 식이를 섭취를 해서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환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중재가 필요하며 소화가 잘 되는 균형식을 규칙적으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은 드시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체단백이 분해되면서 근육이 주로 분해가 되면서 근감소증으로부터 만성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면역에서부터 신경 그리고 인지작용, 혈관과 뼈의 생성과 더불어 지방의 감소, 그 다음에 심장 비대를 억제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보시는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근감소증이 추정이 되면 근육량 측정과 근육평가, 신체 기능 활동 능력을 평가해서 가운데 A, 양쪽에 B, C의 교집합 부분에 중증 감소증, 근감소증, 기능적 감소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MI나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체성분의 구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 전에 과도한 열량을 섭취해서 또 비만해지거나 또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적어 비만한 경우에는 수술할 때 복부에 지방량이 많아서 수술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회복도 더뎌지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활이 필요하게 되고 영양평가와 운동요법이 필요한데요. 영양평가는 수술 전후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거꾸로 해놓은 부분 모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운동 지도와 더불어 보시면 근감소증, 영양불량, 합병증, 임상 증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개별적인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영양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의 수술하기 전에 균형된 영양식으로 식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경장 영양, 경구 보충제, 정맥 영양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 등과 같은 면역 및 항산화 영양소의 제공을 통해서 수술 후 치료를 극복할 수 있는 수술 전 체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환자의 임상 영양 관련 에스펜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는 수술 후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기타 등등의 환자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영양 관리를 통합하고 수술 전 영양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수술 전후 영양관리 흐름도입니다. 이 수술 전 영양 검색을 위한 도구로는 NRS 2002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NRS 점수가 5점 이상, 그리고 체중 감소가 10% 이상, BMI가 18.5 이하, 그리고 알부민 수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하기 최소 7일에서 14일 정도의 영양 제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경장 영양 그리고 정맥 영양을 보충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의 경구 섭취량의 충족 여부에 따라 NRS 2002가 3점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 영양 보충 음료를 3에서 5 사이이면 면역 경구 보충 음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때 오메가3, 아르기닌, RNA 핵산과 같이 면역 경장 영양의 경구 투여가 환자의 면역 상태를 향상시키고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의 기간을 단축시키며 수술 후 간염병 합병증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암 환자의 대상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면역 영양의 실제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영양제의 실제 유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수술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이라도 어떠한 영양제라도 보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므로 영양 실조 환자를 식별을 먼저 하고 환자에게 경구 영양 보충제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불량과 근육 감소의 유무에 따른 영양 평가의 지표입니다. 영양 검색과 신체 기능 계측은 모든 환자에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NRS 2002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영양불량 위험군으로 평가, 임상 영양사에 의해서 PGSGA로 신축 영양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PGSGA가 A인 경우에는 환자가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경구 보충 음료만을 제공을 하며 NRS 2002 PGSGA가 B 또는 C인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 제공을 모색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NRS 2002를 수행하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 그리고 체중 감소, 식사량의 감소, 중증 질환의 여부에 따라서 질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이 되면 다음 단계에 영양 결핍 상태와 질병의 중증 상태를 경도는 1점, 중증은 2점, 그리고 심각은 3점으로 점수를 각각이 합하고 여기에 환자가 70세 이상이면 1점을 더해서 4단계의 최종 점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PGSGA로 환자의 주관적인 전반적인 평가로 심층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주도의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 오른쪽에 그 의료진에 의한 질문을 작성합니다. 이때 환자 주도의 질문은 그 1번부터 보시면 체중 감소, 식사량 변화, 위장관 증상과 활동 증상이 포함되어 있고 신체 평가와 그리고 질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반으로 7개 문항의 총 점수를 왼쪽 맨 밑에 보시면 A, B, C로 구분하고 양호, 불량, 중증으로 심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섭취 기록 등의 식사력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시 고려되어지는데요. 최소 수술 3일간의 음식 기록법이나 전날 식사를 섭취한 24시간 해상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환자의 일반적인 식사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영양소의 섭취 부족 및 부족과 섭취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기 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오른쪽 가운데 있는 캠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일일 권장량과 영양소별 섭취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양평가 후 암, 진단명, 치료 방법, 예후, 영양 상태, 그리고 영양 요구량, 영양 지원 방법과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필요량의 섭취량의 비율에 따라 경구 보충제를 제공할 것인지, 경장 영양을 제공할 것인지, 정맥 영양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알부민과 프리알부민, 헤모글로빈 등은 수술 전후에 시행되는 혈액 검사입니다. 주요 영양 지표로는 알부민과 프리알부민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염증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CRP와 그다음에 WBC, 사이토카인 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TLC와 그리고 비타민 D, 트랜스페린 등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후 체중 변화와 BMI는 영양평가의 주요한 지표입니다. 남녀를 구분하여 산출된 IBW는 그 키의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이고 표준 체중의 배분율은 퍼센트 체중과 평소 체중의 퍼센트 체중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양 상태와 체중 감소 정도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단백질의 60%는 근육에 존재하므로 영양 결핍 시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근 감소증이 일어나는데 근 손실은 체중과 BMI에 상관없이 재원 일수와 그리고 사망률의 증가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체지방과 체단백을 검사하면 영양 상태와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환자의 키를 잴 수 없을 때에 MRI나 CT 등을 활용해서 척골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줄자를 이용해서 척골 길이를 잰 다음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장을 예측할 수 있는 표입니다. 무릎 높이도 이렇게 보시면 표를 이용해서 신장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영양의 고려사항입니다. 생리적, 대사적 주요 영양 목표에 맞게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는 증가해야 하고 이때 복합 탄수화물, 즉 단순당을 제외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필수 영양 지방산을 섭취할 것을 고려합니다. 특정 영양소의 보충은 수술 후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며 빠른 치유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경구 보충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술 전 영양 재활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 에너지 요구량을 파악하는 것일 겁니다. 주로 해리스 베네딕트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산출한 기초대사량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활동계수와 수술 후 스트레스, 상처나 부상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팩터를 곱해서 1. 에너지 요구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인 환자의 경우 kg당 25에서 30을 곱하여 에너지 필요량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요구량은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의 경우에 필요량이 1.0에서 1.5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근 감소가 있다거나 영양 불량인 환자인 경우에는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기는 수술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경구 보충제와 그리고 면역 영양제, 경구 보충의 부족 시에는 EN이나 경장 영양이나 정맥 영양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 불량과 근 감소증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식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에너지 요구량의 필요량을 산출이 되고 나면 식단을 구성을 하시는 게 어려우실 텐데요. 총 칼로리에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을 식품 군대로 분류를 하셔서 곡류군은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배분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목적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총 칼로리가 1800칼로리라면 곡류군 8단위, 어육류군 5단위, 채소군 7단위, 지방군 4단위, 우유와 과일이 각각 2단위로 구성하실 수 있고,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에 정규 식사와 아래에 보시면 2회 이상의 간식으로 하루 일과 중에 배분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1800칼로리의 식단은 상차림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량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라 한 끼 드시고 나면 그 다음 끼니 드시기 전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교환 단위가 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한교환 단위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곡류군인 경우에는 밥 3분의 1공기에 해당하는 양이 한 교환 단위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바꿔서 드실 수 있는 게 삶은 감자 하나, 식빵 한 조각,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밤은 3알 정도가 밥 3분의 1공기와 같은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앉아서 밥을 너무 많이 드시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소화 상태, 위암 환자는 소화 상태를 좀 고려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밥 중심의 상차림을 해보면 밥 한 공기, 국, 그리고 어육류찬, 그리고 채소찬 2가지 이상 이렇게 구성하시고, 간식과 함께 경부 보충제 한 100kcal 정도의 100ml 정도를 같이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밥을 한 공기 정도 드시는 분량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시면 밥은 쌀밥으로 바꿔서 소화가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공기 가득 드시기보다는 3분의 2공기로 줄여서 드시면서 3분의 1공기 정도의 분량은 중간에 간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식빵 한 조각이나 삶은 감자 하나 정도를 운동 전후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이 체중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단백질인데요. 나중에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구로 단백질 섭취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식사 때 섭취를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신 듯 합니다. 주로 면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밥에 그냥 김치랑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하셔서, 단백질은 보통 계란 크기 정도의 정도가 한 단위라고 보시고, 한 끼 식사하실 때 계란 크기 2개 정도의 분량을 한 끼에 섭취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정규 식사에 단백질 섭취가 어유찬이 드시지 못하셨다 이러면은 중간에 간식으로 삶은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수육 한 3-4점, 그리고 데친 문어, 삶은 문어는 한 3분의 1컵 정도에 되는 분량으로 드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군을 드실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욱 용이하시고요. 야채의 그 생물 자체를 데쳐서 드시면 또 소화하시는데 섬유질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생각이 느껴지시면 좀 다지거나 이런 좀 잘라서 소화에 좀 용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조리를 하실 때에 좀 넣어서 볶을 때 쓰는 식용유나 아니면 나물을 무칠 때 쓰는 참기름 정도를 이용하신다라고 보시고, 야채를 충분히 식사 때 이용을 못하셨으면 익힌 야채를 우유분과 함께 갈아서 한 모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형태로 조금씩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소화에 용이하실 겁니다. 이에 소화 상태에 따른 위암 환자의 가장 중요한 수술 전 사전 저희 영양 제한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화가 안 될 때 과일 껍질을 같이 드시면 소화에 좀 부담이 되니까 과일 껍질은 좀 버리시고 깎아내시고 과육 위주로 섭취를 하시되 한 번에 드시는 약이 소나기에 대략 소나기에 들어오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드셔야지 과하게 맛있다고 단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잔에 두세 개씩 드시게 되면 소화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경구 보충제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식욕 저하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필요한 일상적인 식사에서 식사로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이때 경구 보충제를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이 있거나 수술 전후에 사용을 고려해 봅니다. 경구 영양 보충 음료는 간급식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그리고 미세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등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된 균형식인데요. 환자의 체중, 연령, 질환에 따라서 필요량을 계산하시고 식이 섭취의 부족량을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드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이거를 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미숫가루나 아니면 우유나 과일이나 그 야채의 좀 스프 이런 거에 섞어서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맛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없잖아 있어서 한꺼번에 이거를 한 그릇씩 또는 한 컵씩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모금씩 좀 자주 드실 수 있는 형태로 소량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보충 음료는 구수한 맛, 딸기 맛, 커피 맛, 단호박 맛, 검은깨 맛 등의 기호에 따라서 드실 수 있도록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섬유질로 인해서 좀 불편한 경우 섬유질이 없는 형태의 300TF나 섬유질이 첨가되어 있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이 첨가되어 있는 형태의 하이바나 그리고 묽은 설사가 있을 때는 장플렌 그리고 단백질이 고단백이 필요할 때 하이프로테인과 수분 제한이 필요할 때는 그 1.5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는 당플렌, 연화곤란이 있을 때에는 하이비스코 등을 활용해서 질환별로 분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을 앞둔 영양불량 환자나 근감소가 있는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영양이 강화된 식품이 권유되어지고 일반 표준 용량 경구 보충제에 더해 고단백이나 고열량, 오메가3 등 기능성 영양 성분이 일부 강화된 제품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앞서 이제 그 수술 후 또 근골격계 근감소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요즘에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감소증은 노인에서 점진적으로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영양 보충과 운동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단백질 그리고 운동을 병행을 하면 악력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양제약 프로토콜에서 비타민 D를 좀 추가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백질 보충의 섭취는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에서 한 1.2g 정도가 권장이 되는데요. 영양 불량이 있다면 1.2g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한 60kg의 환자인 경우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72g에서 한 90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섭취를 하시려면 식품으로는 생선 한 100g, 우리 작은 조개 한 마리 정도 해당이 되는 양이고요. 쇠고기 200g, 우리 손바닥 사이즈 정도 구워 먹는 거 한 4-5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걀은 중간 크기 하나, 두부는 반모, 삶은 콩은 한 2스푼 정도, 우유 200ml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단백질 72g에서 90g을 섭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해산물, 육류, 알류, 두부류, 그리고 콩류,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흡수율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통상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흡수율이 더 높은 편이고요.
콩보다는 유제품이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보다는 단백질 보충제가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통상 그러면 어떤 단백질로 보충을 해야 하나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완전 단백질로 불리우긴 하나,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으면 체내 단백질의 그 합성을 증가시켜서 근 감소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섬유질과 다른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 단백질만을 농축해 놓은 형태인데요. 여기서 유청 단백질에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리해내고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을 정제용으로 나옵니다. 이때 저희가 좀 챙겨봐야 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특이사항은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거는 근골격계 손상 후 회복을 촉진하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 전략으로 주로 운동 선수들이 회복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영양 전략입니다. 단백질을 보시면 것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에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보충을 하는 것을 하루 종일 좀 여러 번 나눠서 골고루 섭취를 양을 골고루 좀 배분해서 섭취하는 것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후에 단백질 보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계란 중간 크기 하나 정도를 섭취하면 단백질 8g 정도를 섭취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계란 하나와 우유 1개 정도를 운동 전후에 배분해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양 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 보충제에 단백질이 약 200ml 캔에 8g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 여기서 말하는 그 운동 재활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그 HMB라고 해서 아미노산 유신에서 유래된 물질입니다. 이거는 근단백질 합성 재료인 9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단백질 합성량을 증가시켜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식사량이 60% 이상이 되어야만이 단백질을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식사량이 60% 이하인데 단백질 섭취량을 아미노산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신경 부분에 다른 증상을 유발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식사량이 60%가 되느냐를 먼저 평가를 해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영양 보충제에 대한 그 연구 경향을 지금 분석해 놓은 건데요. 아미노산이 보충이 근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되고,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아미노산 보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추가해서 드시라라고 얘기는 드리긴 좀 어렵고요. 식사를 충분히 하시되 식사량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권유해 드릴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요것만 단백질 보충제 위주로만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과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향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에 대한 보충제의 그 선호도가 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환자에게 효과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만 보충을 해서는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 3-4시간 전에는 균형된 식사를 통해서 프로틴과 글라이코젠의 저장량을 증가시켜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동 전후 1-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나 영양을 보강해서 환자의 근육량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수술 전 일주일 전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이용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에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식이를 하며 수술 전날 밤에는 저희가 알면 투명한 당 음료를 섭취를 하게 되고요. 수술 당일에도 수술 전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수술 시간에 맞춰서 탄수화물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스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라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실제 수술 환자의 시간에 맞춰서 제공되고 있는 탄수화물 보충 음료의 안내문입니다. 수술 전날 저녁에 탄수화물 800ml 정도를 드시고 수술 당일에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400ml를 섭취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이암 환자의 수술 전 영양 관리 방법을 요약하면 규칙적이고 균형된 시기를 관리하는데 수술 전에 꼭 식습관으로 들리러 오셔야 되는 부분은 천천히 꼭 씹어 먹는 식습관을 들이시고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경구 영양보충제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경구 영양보충제는 하루에 최소한 400ml로 한 2캔 정도를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유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2회 이상 나눠서 섭취하고 또는 경구 섭취 부족 시 임상 영양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메가3나 아르기닌과 같은 면역 경구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후 경구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경구 영양제인 정맥 영양을 제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